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원주시 첫 번째 시정 질문이 있었죠. 지난 27일 삼성 반도체 유치 공약을 놓고서 원광수 시장과 민주당의 광문근 의원 이 격론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대표 페스티벌이죠.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고요. 또 지역 내 이슈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의 윤곽이 이르면 이번 주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면서 연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두 번째 개정안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과 강원연구원은 오는 7일 특별자치도의 방향성을 함축한 비전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 비전은 규제 혁신을 통한 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비전 초안이 나오면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에 선포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영월군은 안전교통과와 건설과, 세무회계과, 도시과 등 각 과별 업무를 재편성했고 이번 조직 개편에서 안전건설과는 안전교통과와 건설과로 또 신속허가처리과와 재무과는 각각 신속허가과와 세무회계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획혁신실은 기획감사실로 변경되었고 또 복내산 명소화와 관광벨트화 조성을 위한 TF팀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번 지자체장 선거에서 핵심은 이 삼성 반도체의 원주 유치였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후속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원주시의회에서 원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회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 반도체 유치 공장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후속 작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민주당의 광문근 의원과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직접 광문근 의원 연결해서요.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광문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지자체장 선거 때는 기승전 삼성 반도체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치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또 시장이 되면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또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또 원주시 핵심 공약 제일 첫 번째로 역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또 이제 제일 앞자리에 두게 됐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시정 질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격론이란 표현이 맞습니까? 네, 격론까지는 아니고요. 예.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새로운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첫 시정 질문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걸 아직 커다란 성과도 이루기 전이고 100일도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시정 내용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장님의 또 열정과 이제 누를 끼칠까도 염려도 좀 한 거고 그래서 좀 망설였죠. 그러다 그러면 그 공약으로 채택하신 내용 중에서 이행 계획이 어느 정도는 진전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질문하게 된 건데요. 네.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 공약에 대해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고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 당시에도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중심에 섰었고요. 또 당선인 시절에도 이 불온산업단지를 찾아서 공약 실천 의지를 내비쳤었고 이제 또 이제 100일 정도 이제 되었습니다. 공약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 뭐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그 삼성 반도체와 그 교류가 있던가 또 객관적 자료 정도는 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공약을 넣을 정도면 삼성 반도체 측에 뭐 최소한 투자를 계획하고 규모 정도는 알고 공약으로 채택했어야 뭐 신뢰성이 있는 공약이 되잖아요. 뭐 이행이 안 되면 또 실망감은 또 배신감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도 마련할 준비도 하고 또 삼성 반도체 투자 계획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 봤는데 실상은 좀 미온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화된 답변이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은 뭐 거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파악을 못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부터 투자 유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뭐 10월경부터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이 용역 결과를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하던데요. 시정 질문에 대한 뭐 답변 시는 투자 유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부분이 돼서 알 수 없다던 투자 유치 계획서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용을 어떻게 후보 시절에 공약에 담을 수 있었느냐고 다시 묻자 접촉은 있었다며 뭐 보충 답변 시에는 답변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적으로 공약을 발표한 거고 이에 대한 준비나 실행을 위해서 앞으로 접촉을 하겠다고 하시다 다시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곤란해 하실까 봐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것이 과연 삼성 측과 뭔가 그 교류가 있었느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공약을 발표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정 질문에서는 질의를 하니까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좀 약간 답변이 바뀐 겁니까? 그 이제 시정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이 오고 답변이 왔을 때는 그 뭐 비공개로 투자 유치를 하는 거니까 투자 유치를 하는 데서 그 기업체에서 비밀리 한다고 본 거죠. 근데 보충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할 때는 뭐 접촉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접촉의 그 수준 정도도 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또 핵심이 되는 것이 현재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만 평 단위고 아직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평택 외에 또 다른 지역에 과연 공장을 새로 지을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또 이제 여기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날도 뭐 그런 질문이 오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투자 유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좀 물어본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별로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언론 자료나 정부의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모르신다고 하시냐, 없다고 하시냐, 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뭐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정말 또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 100만 평 이상의 단지 추송을 한다면 그 예산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공업용수, 이것이 현재 그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만 톤 정도의 물을 쓰고 있는데 이 공업용수는 그것보다 뭐 몇 배가 더 필요하다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전력 공급망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일단 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만 톤을 지금 원주는 하루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취수장이라는 데서 6만 톤, 그 다음에 횡성댐에서 6만 톤 정도 저희들이 갖다 쓰는데요. 이게 지금 100만 평 정도의 규모의
지금 그 부지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네. 100만 평이라고 그러면 지금 평택에 지금 6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87만 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림 잡아봐도 뭐 한 60만 톤 이상의 용수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60만 톤의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선행해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좀 드렸었고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소양강 때문에 너무 멀어서 어려우니 아마 그 충주댐 쪽에서 뭐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죠. 예. 충주가 한 40km 정도 네. 짧게 보면은 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그 행정구역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제가 바로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네. 그날 뭐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그 답변에 대한 제가 추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이게 그 충청북도에 있잖아요. 네. 충주 때문에. 근데 그 청주와 계산이 그 반도체 사업을 위한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반도체 사업의 클러스터 도시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지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다면 뭐 강원도인 원주에다가 과연 그 물을 내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있고 네. 지금 언급드린 그 도시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그 K 반도체 벨트 안에는 포함된 도시들인데 네. 이게 그 경쟁사인 그 중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이닉스 축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 반도체는 경부고속도로 축인데 네. 이게 그 하이닉스 축이 그 중부고속도로 축을 넘어서 그 원주에다 그 유치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를 말씀하셨어요. K 반도체 벨트. 이 벨트는 일단 포함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뭔가 추진 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원주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반도체 공장 유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K 반도체 벨트 즉 의미가 어떤 것이고요.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작년 5월 13일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네. 근데 2030년까지 국내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이 내용 중에는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하고 그다음에 첨단 장비 연합 기지로 언급된 도시들이 있었는데 용인, 화성, 천안, 판교 이런 데가 있고요. 근데 이때 삼성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하고도 협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이때 발표된 개념도가 있는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개념도를 만들었는데 이 개념도를 눈여겨보면 경부고속도로는 하이닉스 축, 중부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는 삼성 라인 축, 중부고속도로는 하이닉스 축으로 돼 있는데 이게 K자 모양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K 반도체 벨트라고 한 것 같고요. 이때 하이닉스 축에 음성, 계산, 청주 등 충청북도 도시들이 언급이 된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예상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하이닉스 텃밭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이유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삼성 반도체가 K벨트에서 언급된 하이닉스 축으로 투자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네. 원주는 그 배면에 위치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삼성 반도체가 아니라 그에 준하는 다른 대기업을 유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대안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시장님도 그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삼성 반도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시장님은 이제 기업체의 그 유치, 그러니까 다른 여러 유형의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그 유사한 뭐 협력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랑이를 그린다고 하셨으니까 호랑이 그림을 그리는데 먼저 그 매진을 해야지. 되는데 만약에 지금 벌써부터 고양이를 준비하면 안 된다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실력을 쌓기 위한 그런 것들은 좋은데 너무 기대치를 크게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그 좀 작은 실적들을 주게 되면 또 시민들은 실망감이 크거든요. 떡시루를 뭐 해가지고 떡을 떼었는데 우리한테 돌아온 건 떡고물밖에 없으면 알겠습니다. 섭섭하게 지는 거죠. 이게 사회적 환경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는 기승전 삼성 반도체였지 않습니까? 임기 내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떻게 보면 시정의 성공에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거라 이제 보고요. 이런 가운데 그 반도체 산업 추진단이 10월 말 이후에 이제 신설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 특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떤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싸게 그리고 또 빠르게 또 쉽게 공급해야 눈길이라도 좀 줄 것 같고요. 이때를 정광석화처럼 노려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 반도체가 오히려 공장을 원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의견을 좀 보내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도록 만들면 더없이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점검하고 또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나중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광문근 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대표 축제죠.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비가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또 그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다이내믹 페스티벌 막을 내렸는데 이 축제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지난 토요일 개막해서 어제까지 진행됐는데요. 코로나로 3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행사가 드디어 진행이 됐습니다. 다양한 댄스팀의 퍼레이드로 또 활기차고 역동적인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국내외의 56개 팀 3,000명의 춤꾼이 참가했습니다. 이 많은 팀이 참가해서 주말 동안 예선을 거치고 어제 마지막 날에는 결승이 진행됐습니다. 네, 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네, 올해는 특별히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친환경 과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 축제 행사장에서는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용기를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업체가 제공하는 다회용기를 빌려서 이 각종 음식 부스에서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 그릇을 지급했습니다. 또 친환경 태양열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댄싱 퍼레이드에 참가한 팀들은 안무나 퍼포먼스에서 환경 소재의 옷이나 또 환경 관련 주제를 사용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댄싱 카니발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서 역대 출연팀의 의상이나 안무 포인트를 재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는 치악산 한우 축제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댄싱 공연장에서 한우 할인 판매와 셀프 식당, 시식과 같은 먹거리 관련 이벤트도 풍성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주 문화재단 이상원 주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이어서 3년 만에 돌아온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은 지난 10월 1일 토요일부터 3일 월요일까지
3일간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정말 코로나 이후 정말 3년 만에 이렇게 돌아온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궂은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해 주신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인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시민이 있기에 이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원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현장은 어떻게 꾸며졌습니까? 네,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첫날 개막식은 문화의 거리 상설 공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가수 김소양과 시민합창단이 공연을 시작해서 참가자 1,500명이 대규모 플래시몹을 펼쳤고요. 자우림, 윤도현 밴드와 같은 많은 가수의 공연과 또 공연팀의 퍼포먼스가 진행돼서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서 아쉽기도 했지만 축제 둘째 날 집계로만 6만 4천 명의 시민이 방문할 만큼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함께 했는데요. 또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체험 부스가 꾸려졌습니다. 원주 유명 음식을 만나볼 수 있는 각종 음식 부스에는 시민들이 줄을 지어 섰는데요. 어제 5시에는 본선이 펼쳐지기 전에 비가 내리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참가팀과 또 축제를 방문한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평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댄싱 카니발을 통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의 합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환호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환호성을 듣는 게 되게 뜻깊지 않았나 싶어요. 연휴라서 아이하고 갈 만한 곳 없는지 검색하다가 보고 왔어요. 보통 축제 그러면 먹거리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보고 무슨 행사 하는지, 지금 댄싱 페스티벌 한다 그래서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식구들 집안에만 있고 놀러도 못 가고 이런 행사가 없었는데 또 오프라인으로 개최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원광수 시장이 이제 출범하면서 인수위원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점검했었는데, 특히 이제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좀 축소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그 의견을 또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또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또 어떻게 또 변화가 생길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좀 관심 있게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원주시 민선 8기 공약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였고요. 네. 나머지를 보면 대부분 신규 사업이었다고요? 네, 민선 8기를 시작한 원주시 공약 84건이 확정됐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이 69건에 달할 정도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입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원주시 민선 8기 공약 확정 선포식을 열고 신규 사업 69건을 포함한 총 84건의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주민공약평가단원과 지역 내 이통장,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석해 공약 실현을 위한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주시는 이날 산업경제 중심 도시로의 제도약을 선언한 새로운 변화, 촘촘한 사회 안정망 속에서 더욱 안정화된 시민 생활을 영위하는 큰 행복, 대기업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교통망 확충을 통한 인구 50만 명 중부 대륙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더 큰 원주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시 1순위 공약은 반도체 공장 유치였죠. 네, 1순위 공약은 삼성전자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와 이를 연계한 불온 국가 산업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불온 IC 개통 추진 등입니다. 대기업 산업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인구 50만 명을 담을 그릇을 위한 택지 개발과 반도체 공장 배후도시, 대학타운 조성에도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이달 중 모든 시민에게 주고 학생 1인당 매월 10만 원씩의 교육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약 선포식에서 원광수 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한 실천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을 실현되도록 원주시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는 이날 선포된 공약사항 및 실천 계획서를 토대로 시 조직이 새롭게 갖춰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약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좀 심각한 내용 같습니다. 원주 불원면 노림리 석산 부지에 한 개발업체가 쓰레기 300톤을 불법 매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 불원면 노림리 석산 부지에 A 개발업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가 3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27일까지 노림리 석산 부지에서 시추 작업을 통해 300여 톤의 쓰레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쓰레기는 포장용 비닐과 플라스틱 파이프, 폐타이어, 의료용 주사기 등 다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심각하군요. 원주시는 좀 어떻게 좀 대처할 예정이라고 합니까? 네, 원주시는 시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쓰레기와 흙을 분리하는 선별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매립자와 운반자, 배출자 등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매립자와 운반자, 배출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자 전원을 폐기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올 5월부터 수차례 덤프트럭과 굴삭기 정비업자들을 고용해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A업체의 불법 매립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장비업자들이 원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A업체는 불법 매립의 경우 회사가 아닌 일부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독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오랜 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들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승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